네, 오늘은 미래에셋의 박희찬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네, 비록 오늘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그래도 올해는 국내 증시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까? 네. 코스피도 2,500선을 회복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미래에셋에서는 올해 우리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뭐 어렵지만 올해 연간으로 좀 상승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 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승 추세 최근에 약간 올라온 게 이어질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4, 4분기 지금 실적 발표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4, 4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 내용을 보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용이 생각보다 괜찮으면은 예, 힘이 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엔 전반적으로 보면 증권사들은 상저하고 예상들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일단 출발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미래셋도 그러면 상저하고를 보고 계시나요?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상저하고라는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네네. 상반기에 떨어진다는 표현인 건지. 예, 근데 저희는 그냥 연중 회복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꾸준한 우상향을 예, 예상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대변수를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좀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변수 네.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방금 이제 저희가 좀 회복세를 보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누적되면서 올해 중반 지나면서부터는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세를 띨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기대감이 올해 상반기 어느 무렵에 좀 강해지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트럼프 정책인데, 네. 그거는 사실 뭐 연초 1, 4분기 이 구간의 변동성 요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의 변동성 정도의 영향이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쨌든 간 관세가 부과되면 네. 뭐 미국은 인플레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네. 그 부분은 근데 트럼프 이 2기의 입장에서도 인플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헤쳐가면서 공격적인 관세 인상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일단 네. 하긴 할 것 같은데 지속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관건이 환율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 약세 네.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의 변동성은 어떨 것으로 지금 환율의 예상 밴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원화는 지금 현재 상태는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 뭐 800억 불을 넘어가요. 그래서 어지간한 주식 자금 이탈이 있어도 네. 경상수지 흑자가 다 메꿔주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채권 자금 이탈도 지금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외 여건의 상황에 따라서 원화가 다시 회복될, 그러니까 달러가 물론 달러가 뭐 엄청 약해진다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받고 좀 안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글로벌 경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인식이 좀 늘어나게 되면 네. 달러화는 아무래도 그런 구간에서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원화 가치가 상당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아마도 하단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요즘에 들어온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주식 들어오는 거는 사실 네. 환율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 시장이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이익 관점에서요, 기업들의 실적 관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일부는 들어왔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원화 레벨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정도면 원화가 너무 약하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전망들 중에 1,500원대 원화 환율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동의는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시장 네네. 변동성 영역이라서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 당장 가장 빨리 발표될 네네. 지표 중에 하나가 엄청 높게 나와요. 그러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전망이 아예 틀리지 않는 다음에는 네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평균 레벨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만약에 기업이라면 네. 올해 원화 환율을 어느 정도 레벨로 보고 경제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짜야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 이제 그 경영 계획을 짤 때 네네. 사실 어떻게 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난해 11월, 12월 달에 환율이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4, 4분기 실적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에 따른 환율이 급등한 데 따른 실적 개선 효과, 그러니까 매출액 증대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확실히 원화가 저평가됐다라는 판단도 가능해질 것이고, 어쨌든 기업들은 이 환율 전망은 되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레벨에서 거의 네. 맞춰서 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판단으로는 1,400원 내외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약세 국면이다. 오버슈팅 가능성이 뭐 일시적인 이벤트에 따라 있겠지만 그래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업종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초 증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네. 네. 올해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은 회복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그리고 주도할 수 있는 섹터나 업종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먼저 반도체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면 반도체가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디램 비즈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사실 글로벌 경기 사이클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빨리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상반기에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HBM, AI 향, 이 반도체 네.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은 계속해서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을 고를 때도 그쪽 뭐 HBM 매출이 많은 SK 하이닉스를 상대적으로 더 좋게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서플라이 체인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에서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역시 이제 반도체 주도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제외한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선 전력기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런 쪽 저희가 지금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뭐 좀 닿았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또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SDV 쪽에 로봇과 관련돼서도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현대차가 이에 따라서 오늘 4.69%나 이 시각 현재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재평가될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기업 네. 간의 관계는 저희가 지금 당장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될 문제고 네. 이런 현대차를 포함한 우리 대형 수출 기업들의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은 제가 앞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4, 4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수출에 있어서 환율 효과가 매출액 증대를 얼마나 유발시켰을지를 일단 단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단기적인 주가 방향에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셨잖아요. 네. 국내에 지금 수출이라든지 수출입 동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우리나라의 경기가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 총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내수도 좋지 않고 네. 수출도 기저효과 등등으로 네. 인해서 일단은 상반기가 증가율이 별로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 증가율이 나오는 달도 몇 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은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네.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저희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일단 적어도 2번 이상 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상반기에 좀 더 집중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은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조금 저조하겠습니다만 일단 AI 반도체는 여전히 견고할 것이고요. AI 제외한 쪽이 좀 부진할 건데 그거는 하반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되는 방향성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네, 말씀하시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투자 전략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금 현재 실적이 견고하거나 또는 서비스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이런 쪽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 전력기기, 그다음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선별적으로 가져가시되 시간을 두고 이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네. 이제 지난해 워낙 우리 시장을 탈출해서 해외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기조가 올해는 이제 하반기 되면서 뭐 수출도 좀 나아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네. 좀 해주셔서 네. 그럼 국내 투자자들도 조금 이 회귀 현상이 좀 나타날까 싶어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이 미국 전망이랑 네네. 다 얘기를 해야 돼서 좀 약간 네. 복잡하긴 한데, 근데 사실 저희가 미국 시장에 올해 여전히 셀 걸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일부 기업들의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 네.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고 미국 있어요. 증시에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가 빅텍들은 여전히 꾸준히 경고하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시장의 수익률이 지난해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대한 눈높이가 좀 조절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 환율 상황에서 환전해서 미국 시장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맞아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요인들이 미국으로의 어떤 일종의 탈출 현상은 좀 완화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